자, 이제 우리 공수 2에 대해서 1강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들을 하면서 내용 정리가 되고 나면 문제풀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상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요. 근데 보통 점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점의 이름은 대문자, 그 점의 좌표는 이렇게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점 B가 있어서 그 점의 좌표는 B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은 축이 하나인 거죠. 이때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선분 A, B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겁니까? 만약에 위치가 고정되어져 있다면 얘는 B-A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가끔 만나요. 수직선상에 점 A와 좌표가 스몰 a예요. 점 B, 걔는 스몰 b예요. 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러면 수직선상의 점 A하고 점 B를 찍을 때 처음에 내가 그린 이런 식으로 A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B가 찍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B가 먼저 찍히고 A가 나중에 찍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때는 A 빼기 B라고 나타난다고요. 그죠? 그러면 수직선상의 어떤 거리를 측정할 때는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A 빼기 B가 될 거냐 B 빼기 A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러한 기호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A, B는 한쪽에서 한쪽을 뺐을 때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럼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신들은 이런 류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절대값 x-3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얘는 수직선상의 x와 수직선상의 3이라는 위치의 거리다. 이렇게 측정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x-1의 절대값, x-3의 절대값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냐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보시면 고정된 위치는 1하고 3이에요. 1이 있고 3이 있어요. x는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가 1의 왼쪽에 있다면 x-1은 요렇게 그 거리가 되고 x-3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x가 1의 왼쪽에 있다면 x가 3의 오른쪽에 있다면 x-1은 이만큼의 길이가 되고요. x 빼기 3은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럼 눈치 빠른 자들은 x가 어디 있어야 최소가 되는지 느껴지죠. x가 1과 3 사이에 있다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x-1의 길이는 요만큼이죠. x-3의 길이는 요만큼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최소값이다 라고 했을 때는 x가 1하고 3 사이에 들어왔을 때가 최소가 되는데요. 그 최소값은 얼마냐라고 그러시면 1과 3 사이의 거리인 2다. 이렇게 처리해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어디에 나타내 줄 수 있었어요? 얘를 y꼴로 정리해 가지고 공수1에서 얘를 y꼴로 정리했을 때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우리 한 적 있죠. 그렇죠? 그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구하는 행위를 해간 적도 있어요. 다만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x-1의 절대값과 x-3의 절대값의 합은 언제 최소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해석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준다. 거리는 절대값이야. 이 거리는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거리는 절대값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건 아마 피타고라스 같은 거 할 때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좌표 평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걸 평면 좌표다라고 해줍니다. 자, 이때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점 A는 X좌표, Y좌표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점 B도 X좌표, Y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나는 A, B 사이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좌표 평면에서의 평면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두 점이 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어 주시면 각각 X축에서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표가 따다다다닥 찍힐 수 있을 거예요. X1, X2가 찍히겠죠.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Y1, Y2가 찍힌다라는 걸 상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X2 빼기 X1이에요. 누가 큰지 모른다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라 그랬죠. 마찬가지 여기는 Y2 빼기 Y1의 절대값입니다. 높이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AB의 제곱은 참고로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x2 빼기 x1 절대값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AB를 제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어떻게 주느냐?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만 딱 씌워가지고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는 당연히 어떤 질문에도 해결 가능성이 생기느냐, 이런 질문에도 해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참고로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칩시다.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x-3의 제곱에 y-4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냐? 최소값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해석으로 풀어줘야 돼. 이건 계산으로 너희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앞에는 어떤 모르는 점 x, y가 있고요. 그냥 x제곱 y제곱이 됐기 때문에 0,0의 거리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뒤에 거는 모르는 점 x, y와 알고 있는 점 3,4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럼 이걸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거리라고요. 0,0 여기 있죠. 3,4는 여기 있죠. x, y는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면 질문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만큼의 길이죠. 그 다음에 루트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요만큼의 길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둘이 더했을 때 무엇보다는 클 수가 없냐면 요
원점하고 3,4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 둘이 같아지는 순간은 x, y가 어디에 들어왔을 때냐면 x, y가 이 선상 위에 들어왔을 때겠죠. 그럼 원점하고의 거리, 3,4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거리의 최소값은 5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왜? 0,0과 3,4 사이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을 내려면 여기가 3이고 4니까 빗변의 길이는 5 이렇게 해서 정답에 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연습 문제 쪽에서 연습 문제 한 14번쯤인가 13번, 14번인가 거기에도 있을 테니까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 이후에 연습 문제 풀이할 때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의 거리구나. x-1의 절대값은 x와 1 사이의 거리, x-3의 절대값은 x와 3 사이의 거리. 그럼 둘의 최소가 되는 순간은 x가 1하고 3 사이에 들어왔을 때 거리의 합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는 공수 2부터는요.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계산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공수2 공부해 갈 때 보시면 계산력도 물론 중요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상황을 그려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석하고 그림 그리는 거 위주로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쪽 단원을 심화 문제까지 해결해 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y와 0,0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x-3의 제곱, y-3의 제곱, 4의 제곱의 루트는 x, y와 3,4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요 일직선상에 x, y가 들어갔을 때다. 이런 정도의 해석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까지 한 이런 내용들이요. 이런 내용들이 공통수학 2의 출발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점은 0,0이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A,7에 있었어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거리가 10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줘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밑변 길이는 A가 되고요. 높이는 7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해주시면 100은 A제곱 플러스 49A제곱이죠. 50A제곱이 100이니까 A제곱이 2예요. 그래서 A는 뿔마루트 2다. 모두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갈 땐 대충 찍으세요. 이쁘게 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직선 X축, Y축을 굳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2,2가 있고요. B가 있어서 6,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AB 사이에 선분 길이가 4루트 1이에요. 그럼 X축, Y축에 대해서 평행선을 그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줄 거예요. X의 길이는 602니까 4가 될 거고요. Y의 길이는 이런 것들은 미정계수가 있잖아요. A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셔서 절대값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빼서 절대값을 해도 됩니다. 가능하면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없는 쪽으로 택하는 게 좋으니까 밑에서 위를 빼줄게요. 밑에서 위를 빼주면 a 더하기 1이 되겠죠. 거기에 절대값을 줘주면 됩니다. 이제 피타고라스를 해줄게요. 32는 16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1이죠. 아이고,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되니까요. a 플러스 5에다가 a 마이너스 3이 0이므로 a는 마이너스 5 또는 3인데 양수 a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이 될 거고요. 1번의 정답은 풀마루트였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뺀 거의 절대값이다. 누가 더 큰지 확정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해주는 이유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절대값, 알면 그냥 빼기만 해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입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x축 길이와 y축 길이를 알면 당연히 빗변 길이를 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시면 된다. 이것이 예제 1번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쭉 진행을 해볼게요. 1-2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이 있어요. A, 빼기 3, B라는 점 A 플러스 4, 3A. 그럼 피타고라스를 해주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밑변 길이는 x길이의 길이니까 4라고 해주면 되고요. 높이는 y길이의 길이죠. 그럼 3a 플러스 3에 절대값은 붙이는 훈련을 해주세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ab의 길이는 루트 17이죠. 그러니까 공식에 무조건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해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17은 16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9가 되겠죠. 따라서 9a 제곱 더하기 12a 넘어가 주면 8이죠.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3이) 안 되는데요. 봅시다. 3이 3,3으로 했을 때 쓱 오호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해주세요. (17이었죠) 넘어가주면 네 그러면 9a 제곱 여기가 틀렸죠? 제곱이면 9a 제곱에다가요 18a인데요 왜 12a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18입니다. 여기가 18이죠. 그러면 3a 플러스 2와 3a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17이 되려면 제곱이 17이니까 여기 제곱이 16이니까 얘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 3a 더하기 3이 1이다. 그러면 3a 더하기 3이 1이거나 3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제곱해서 피타고라스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ABC가 있는데요. AB의 길이의 2배가 BC의 길이와 같다. BC가 더 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해줄 때는 AB를 제곱해 줄 거니까 얘는 제 양변을 제곱해서 AB의 제곱의 4배가 BC의 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가자고요. 자, AB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이거 하다 보면 X의 길이, Y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바로 나옵니다. X가 6이고 7이니까 X의 길이는 1이죠. Y는 0하고 A니까 절대값 A입니다. 따라서 AB 길이의 제곱은 1 더하기 A제곱이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BC 그림을 그려놓고, 자, X는 B가 7이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니까 A 빼기 4의 절대값이죠. Y가 여기는 A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절대값, 혹은 절대값 A 플러스 1이죠. 그럼 B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해주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다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7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각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좌변은 이렇게, 좌변은 4배니까 4A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우변은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7입니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A제곱 플러스 6A에다가 마이너스 13이 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뭔지 항상 읽어주신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A의 합을 구하세요잖아요. A를 각각 구하시기가 아니고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모든 합은 마이너스 3입니다. 물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존재하는지는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얘는 뭘로 해주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해주면 되죠. 판별식이 양수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3번이었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요거는 이제 숙달이 되면 바로 해줄 수 있다고요. 지금은 그림 그리는 습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럼 X끼리 뺀 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Y끼리 뺀 건 A 플러스 8일의 절대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와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6A의 플러스 64, 따라서 AB의 제곱은 2A제곱 12A 플러스 68인데요. 여기는 주의해줘야 되는데 AB가 12하잖아요. AB가 12하니까 AB의 제곱은 12 이하가 아니라 10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10이 아니라 이렇게 100,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넘겨서 2로 나눌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6A에 넘으면 32였는데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8이 되고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2차 함수 아볼이고요. 0이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8하고 2인데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2까지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니까 11개입니다. 되겠죠? 1-4번이었습니다.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투직선상의 거리는 절대값이다. 그죠? 평면상 거리는 피타고라스다. x-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의 루트.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됐습니다.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거리에 대한 얘기니까 별게 없습니다.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 A라는 점이 있고요. 대충 찍으세요. 이게 대충 찍는다라고 하는 느낌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느낌은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에 뭐 Y축이 있을 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X축, Y축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A하고 B를 찍어봐라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축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A, B를 찍는 것도 훈련으로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야. 좌표축을 그리는 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좌표축이 거치장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좌표축은 굳이 그리지 마시고요. 그림상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이 점선은 상상 속의 좌표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을 찍어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있고 Y축상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Y축은 X값이 0이죠. 그쵸? 그 Y축상의 점은 0, K, A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A라고 둘게요. 그런데 Y축상의 점이 있는데 A, B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C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AC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X의 길이가 3이니까 9가 되고요. Y의 길이가 A니까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X의 길이가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A-2의 제곱이 되겠죠. 둘이 같다라 그랬습니다. 즉 A제곱 더하기 9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4A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질문은 좌표가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0,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 이용할 때 질문이 X축상의 점이냐 Y축상의 점이냐 어디 위의 점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자, 2-2번을 갑시다. 다시 상상 속의 X축, Y축을 그려놓고 해가시라고요. A라는 점이 2,6에 있어요. A가 2,6에 있고요. B가 6,2에 있대요. Y는 빼기 X 플러스 1. 이걸 그릴 수 있는 자들은 머릿속에서 그려서 해주셔도 되고요. 잘 못 그린 자들은 2강을 통해서 우리 학습을 통해서 좀 배우기로 할게요. 자,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은 C라고 합시다. 근데 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면 X좌표를 A라 그러면 Y좌표는 대입해 주시면 빼기 A 더하기 1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같은 거리라 그랬으니까 AC 길이가 BC 길이랑 똑같다. 즉 AC의 제곱과 AC의 제곱은 X끼리 뺀 거 제곱 Y가 빼기 A 플러스 1이니까 Y끼리 뺀 거는 A 플러스 5가 되겠죠. AC의 제곱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BC의 제곱도 계산해 봅시다. 6-A의 제곱에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위에 거는 2a 제곱에 빼기 4a 플러스 10a 6a가 되고요. 4에다가 25, 29가 되고요. 밑에는 2a 제곱에 마이너스 12a, 2a, 마이너스 10a 36의 1이니까 37입니다. 같으니까요. 날라가고요. 이항시키면 16a가 되고요. 29가 넘어오면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점 C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좌표들을 구해가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지금은 거리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이건 좌표만 같이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A라는 점이 4,-2에 있었어요. A가 4,-2. B가 마이너스 7,1이에요. 이때 y = 3x 위에 y = 3x 위의 점이니까 그걸 C라 그랬을 때에는 a,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a, b라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미지수를 우린 줄일 수 있다고요. 이 둘의 관계식은 a, b는 3a니까 a, b가 아니라 a, 3a라고 설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AC 길이하고 BC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죠. 나머지는 식을 설계해서 방정식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2-4번에서는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필기를 잘 해두시고 이거는 삼각형 오심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얘도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 가슴속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삼각형의 오심. 다섯 개의 중심입니다. 표로 좀 기억을 해줄까요? 첫 번째는 내심이에요. 기억나는 자들은 쭉 써보세요. 내심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내각을 이등분하는 거 기억나죠? 각을 이등분했을 때, 각을 이등분했을 때,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거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도에 의해서 생성된 내심은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죠. 얘는 내저번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내저번의 중심이 되므로 얘는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죠. 이것이 내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심이 있었어요. 자,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각형이 있을 때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으면 그러니까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중요해요. 수직 이등분선. 그거의 교점이고요. 얘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그림이 좀 거시기 해도 알차게 보세요. 외저번입니다. 얘는 외저번의 중심이므로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일치합니다. 얘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얘는 내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나중에 스몰 r이라고 쓰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라지 r이라고 씁니다. 자, 내심과 외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란 삼각형이 있을 때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 그래요.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 그럽니다.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그럼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반드시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2대1로 내분한다.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심은 수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있으면 수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수심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에서 많이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그래서 이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다. 그래서 요런 느낌. 한 원 위에 있는 4개의 점을 몇 개나 찾을 수 있느냐. 수심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수심 정도부터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작도법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방심은 방심해도 됩니다. 방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한 내각과 나머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방심은 방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삼각형에는 오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삼각형의 오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 있다. 이때 나는 걔를 정확하게 작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너희들은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건 필수입니다. 이 각각은 지금 이 삼각형의 50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다라고 하고 이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 고로 나는 외심에 대한 얘기를 고등학교 때는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외심이 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희들이 외심이 뭔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내심을 구해라. 무게중심을 구해라. 그러면 무게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공식만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문제만 살짝 바꾸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세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심을 오라 그랬을 때 x, y다.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다?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라는 걸 알고요. 각각을 제곱해도 그럼 똑같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OA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지금 x, y와 6, 2 사이의 거리니까요. x-6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x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0이 되겠죠. 두 번째 5b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5b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9에다 16, 25가 되겠네요. 세 번째 5c제곱입니다. 5c제곱은 x제곱에다가 y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36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 일치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1번하고 2번이 같을 때 1위가 같을 때는 요식하고 요식이 같은 거죠. 그럼 x제곱 x제곱 날라가고요. y제곱 y제곱 날라가고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8x가 되고요. y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2y가 되겠죠. 같이 보면서 빼기 18x 빼기 12y 상수항은 넘어가면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같을 때 자, 2하고 3하고 같을 때는 x제곱 날라갔죠. y제곱 날라갔죠. 넘어가면 6x죠. 네, y제곱 여기 넘어가면 빼기 4y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죠. 즉 6x 빼기 4y 마이너스 11이 0입니다. 되겠죠? 그럼 1번, 2번은 요거에는 공통적으로 나누기 3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누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5가 0이죠. 더해주세요. 그럼 빼기 8y 빼기 6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8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빼줄게요. 빼주면 12y가 되고 12x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럼 12x는 16이니까요. 나눠주면 12분의 16 4로 나누면 3분의 4죠. x는 3분의 4. 따라서 외심의 좌표는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2강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거 가지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도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이 평면 좌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문제화되는 거는 아마 무게중심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외심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질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까지는 필수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예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